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제11주차 3교시 6번 연상연하. 자, 연상연하 신드롬, 우리 시대의 문화현상 중에 아주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죠. 연상연하. 이 남녀의 성비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아져요.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남녀 커플 중에 연상 커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연령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지금 4쌍, 아니죠, 요즘에 3쌍. 남녀 커플 3쌍 중에 1쌍 이상이 여성의 나이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주위에서 그렇게 권유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자기보다 연하의 남성들을 동경하고, 또 연하의 남성들은 연상의 여성들을 동경하는 시대가 돼. 그게 하나의 심리적인 현상이고 사회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강의 듣는 학생들, 우리 신학과 학생들이 많을 텐데, 농담 삼아 많이 얘기해요. 지금 학교 안에서 배우자를 찾지 마라. 남성들은 미래의 배우자가 여기 학교 안에 있지 않다. 왜냐면 연상이니까 동기생들끼리 아니면 뭐 후배들 사이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수원역 근처에 가서 그 직장 여성들 끝나고 그 근처에 가면 미래 배우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학생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협성대학교, 협성신학대학 1, 2, 3, 4학년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캠퍼스 커플을 기대하지 말고, 또 후배 여학생들을 찾지 말고, 여러분 교회 청년부에 가서 청장년층 아니면 장년 여성들, 싱글 여성들을 한번 유심히 바라보고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금 수원역 근처에 있는 직장 여성들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1, 2, 3, 4학년 여학생들은 지금 이 학교 내에서 또 교내에서 찾는 것은 포기하고, 학교 앞에 봉담 중학교에 가면 장래 배우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봉담 고등학교 가봐라. 봉담 중학교 내지는 봉담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봉사하고 있는 교회 중고등부에 가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연상연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한 2, 3년 전에 저에게 한 제자가 와서, 교수님, 저 어머니한테 쫓겨났어요. 집에서 나가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결혼하려고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엄마가 화가 났어요. 절대 허락 안 한대요. 제가 외아들인데 결혼은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래? 그랬더니, 제 아내 될 여성의 나이가 좀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랬더니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시키는 입장에서, 시어머니보다만 어리면 돼. 시어머니보다만 어리면 돼. 그랬더니 자신 있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몇 살 차이야? 그러니까 9살이라는 거죠. 9살 많은 여성과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라고 해서 걱정이라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또 지지난주는 지금 제 대학원생 중에, 지금 이게 학부 강의니까, 대학원생 중에 한 학생이 왔는데 나이가 한 30이 됐어요. 근데 교수님, 저 휴학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정적으로도 너무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이혼했어요. 근데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어린데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요, 나이가 10살, 11살이 많아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걸 적응하지 못하고 이혼했는데, 또 지금 후회되는 마음도 있고요. 학교 공부에 적응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연상연하 신드롬이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 아니라 한 20년도 채 안 돼요. 2000년대 초부터 연상연하 신드롬이 나타나서 남녀 커플 간의 성비, 성적인 나이의 격차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 하나의 인문학적인 하나의 기초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기독교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하나의 강의의 주제죠. 20, 30대 남녀 2,400명 가운데 최근에, 이게 지금 벌써 제가 이거 책을 쓴 게 2008년이니까 지금은 이게 아마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을 거예요. 20, 30대 남녀 2,400명 가운데 모 방송사 조사 67%가 연상연하 커플이라는 거예요. 사귄 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커플을 해서 이제 하게 될 때는 조금 낮아지겠죠. 한 30% 되는데 67%가 연상연하를 사귄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거죠.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연상연하 커플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성의식의 변화, 성의식이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하느냐? 유니섹스예요. 그 안에는 이미 포스트 모던적인, 우리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혼성 모방. 혼성 모방. 요게 뭐냐면 절충주의예요. 절충주의. 절충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장르 의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2000년대가 되기 전에는 모더니즘의 경향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뭐냐 하면 장르가 있어요. 의식, 고유한 영역.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존재했어요. 어떤 영역은 이건 남성적인 거야, 이건 여성적인 거야. 그런데 2000년대가 지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경향이 강화되면서 유니섹스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혼성 모방 절충주의예요. 남성적인 영역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여성적인 영역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건 여성적인 거야 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여성의 성향, 영역, 특징들이 사라져요. 이건 남성적인 거야 하는 것도 무너져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화돼요. 꽃보다 남자예요. 남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고유한 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화장하면 안 돼. 남성은 화장 안 해. 귀걸이 안 해. 남성은 터프해야 돼. 강인해야 되고. 아주 그게 그 어떤 남성만의 어떤 강한 이미지를 드러내는데 어느새 남성이 엘레간트해져요. 뭐 왕의 남자 보면 그 이중기인가 여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주 어필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꽃보다 남자, 화장한 남자, 귀걸이한 남자 이제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남성이 여성화되고 있고 여성은 남성화돼요. 그래서 이 성적인 어떤 경계가 허물어지니까 유니가 되는 거예요. 유니섹스. 그러니까 이게 남자의 옷도 여성화되고 여성의 옷은 남성화돼서 남녀 사이의 패션에 있어서 성적인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은 터프해져요. 엽기적인 그녀. 그 전지현 영화 보면 막 여자가 남자보다 술을 더 잘 먹고 남자를 막 때리고 막
서스름 없이 막 오바이트하고 막 터프한 모습. 그 속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매력을 느끼는 시대가 된 거예요. 남녀 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유니섹스의 사회적, 문화적 그런 영향이 연상연하 신드롬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면 포스트 모던적인 유니섹스 분위기,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돼. 최근에도 제가 이제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뷔페 같이 밥을 먹는데, 저야 이제 그 교수고 또 이제 목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은야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먹으라고 이제 거기 이제 여자 집사권사들, 남자 집사권사 장로들은 목사님 먼저 드세요 하는데, 이제 저희가 먼저 그걸 딱 식사를 딱 배분을 받아서 이제 딱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딱 앉는 순간 그 뒤를 갑자기 보는데 저희가 조금 약간 당황했어요. 남성들이 어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아요. 쭈삣거리고 있고, 부인들, 아내들, 여성들이 쫙 먼저 나타나요. 주로 쫙 서서 이제 음식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좌석들이 있는데 여성들이 쫙 앉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남성들은, 장로님들도 여성들이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제 밥을 먹는데 자리가 부족해요. 의자가, 식탁이. 근데 여성들은 다 앉아서 먹고 남성들에게 여기 좀 앉으세요, 여보, 장로님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하고 남성들은 서서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장면들을 목격한 적이 없어서, 야,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여성들은 딱 먹고서 거기 딱 앉아있고, 남성들이 그걸 딱 또 그 그릇들을 모으고 가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갖다 담아 놓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들어가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자신도 식사를 하면, 3번 식사하면 2번은 제가 설거지를 해요. 근데 그걸 시키는 게 아니야. 당연히 내가 하는 걸로 알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설거지뿐이 아니죠. 빨래, 세탁, 이게 과거에 여성들이 했던 역할을 남성들이 담당하는, 그리고 사회에서도 남성이 하던 역할을 또 여성들이 다 대체해가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무슨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여자예요. 비행기도 여성이 조종하고, 이제 군대에서도 특공부대, 남성들만 함부로 가기도 힘들었던 그 영역을 여성들이 지금 가서 요즘에 은하, 보니까 공수부대 출신의 여성이, 특공부대 출신의 여성이 지금 자기가 과거에 생존 훈련 받았던 것을 지금 유튜브에 막 찍으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예요. 아주 조회수가 수십만이야. 이 여성은 자기가 특공부대 다녀온 것이 아주 지금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니섹스의 포스트 모던. 남자와 여성이라고 하는 성적인 영역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포스트 모던의 혼성모방 절충주의적인 특징이 유니섹스와 연상연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이제는 여성이 더 힘을 얻는, 또 사회에서도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니섹스 현상이 맞물려서 연상연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학적, 문화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술 분야에서는 크로스오버가 나타나고 있고, 음식 문화에서는 퓨전이 나타나고 있듯이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에서는 유니섹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연상연하 신드롬의 사회적 문화적인 원인이다. 자, 그런데 이 연상연하 신드롬을 보면서 이제 여성이 지배하는 신목의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3F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던적인 시대적인 흐름이 있죠.
feeling, fiction, female. feeling은 감성이잖아요. 감성. fiction은 허구, 상상, 허구. female은 여성. 요 머리 글자 셋을 합하면 3F예요. 이게 바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시대적인 흐름의 대표적인 개념이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 픽션, 상상이 지배하는 시대, 허구가 지배하는 시대, 피메일, 여성이 지배하는 시대. 21세기는 3F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3F를 딱 모아보니까 감성도 여성의 영역이에요. 상상의 세계, 허구의 세계, 사이버 문화, 이게 여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상. 그 다음에 피메일의 시대,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배하는 시대. 21세기의 중심적인 세 가지 개념이 결국은 여성적인 개념이다. 그만큼 여성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듯이, 가정을 이끌어가듯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 남성을 리드한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 시대의 인간의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사고 구조를 지배하니까 남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연상의 여성에게 마음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연하의 남성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남녀 간의 의식의 변화가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연상연하 신드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성서도, 우리 신학에서도, 기독교도 연상연하 신드롬을 추구하느냐? 그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이 더 우위에 있는 사회, 이것도 성서적인 모델이 아니고 여성이 우위에 있는 사회도 성서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성서는 가부장주의를 추구하지도 않지만 여성 중심의 사회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서가 추구하는 남녀 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죠. 그런 얘기가 창세기 3장 16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본래 창조의 모습이 아니에요. 타락한 모습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와가 아담에게 종속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결과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관계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여기 보면 그게 뭐냐면 여자들아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또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5장은 이게 결혼장인데 남녀 간의 관계를 이게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여자는 복종하고 과연 이게 주종관계, 지배관계처럼 말하는데 그리고 여자는 뭐 교회에서 너울을 써야 되고 남자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데 여자가 죄가 더 큰가? 여성을 조금 더 비하하는 것처럼 성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결혼할 때 이게 주례하는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축복하려고 주는 말씀인데 이걸 나중에 부부싸움할 때 막 서로들 인용을 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내어준 같이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거 봐. 자기를 내어주라고 그러잖아. 남편한테 요구하고. 또 남편들은 아니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야. 또 그렇게 이걸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그 본문을 통해서 그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 결혼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라. 그리고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은 너의 머리다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인가? 자,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 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교회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종속돼서 지배당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의 선제성. 사랑의 선제성. 뭐냐 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선제적인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선제적인 역할을 하냐면 먼저 희생하고 먼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아내가 먼저 실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지배하기 전에 먼저 희생하는 거야. 자신을 내어줌 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인데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는 남자가 먼저 실천할 때 여성을 통해서 응답적으로 사랑이 남자에게 실천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선제성이지 지배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 남녀 관계는 평등한 관계이고 남자는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할 때 그 남녀 관계가 평등하게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한 거지 주종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을 여기 쭉 132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무질서의 요소다. 남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 되어서 공존하는 관계인데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속박하고 대항하는 관계로 왜곡됐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보면 남자를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혼의 상황, 결혼한 여자에 대한 언급이지 여성의 지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들 쭉 보시고 그런 내용들 쭉 그 다음에 3F의 시대를 통해서 연상연하 신드롬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성서에서는 연상연하 신드롬을 어떻게 보느냐. 134페이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라는 두 종류의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둘이 서로 돕는 배필이다. 남자는 여자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여자는 남자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녀의 성 역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이 남성은 여성을 통해서 완성되고 여성은 남성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런데 이 관계가 서로를 종속시키는 관계로 왜곡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녀 관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고
타락을 통해서도 깨어지지 않은 가장 아름다운 창조 질서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